예전에 도원기념관 갈까 하다가 모근을 갔었는데 다시 이곳에 오게 됐네요. 그 네 나라 중에 현재까지는 한국이 한자 문화를 가장 원형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를 한국계로 놓고 그냥 대한민국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한국계라고 SNS에서 말했었는데 이제는 이석씨, 이씨와 석씨에도 메스를 댈 때가 된 것 같네요. 해서 얼마 전에 그 채널 폰을 그러니까 채널 폴더 전체를 한번 손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조접해서 귀하족 기준이 뭐냐, 시대가 양난 때까지만 다룬다. 하멜은 제외되고요. 그 5, 6세기부터 1945년 때까지라고 했었는데 고대 쪽으로 쪽과 더 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4세기에서 4세기에서 석씨 넣고요. 이 부여씨도 4세기 입국. 부여씨 멸족됐죠. 오늘날 자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여씨가 고씨 문파인가요? 아무튼 그 석씨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씨야 뭐 토종이니까. 고구려는 한민족 국가죠. 가야를 포함해서 그 고려 고씨부터 조선 박씨까지가 한민족 역사가 되겠네요. 해부로 해무수와는 상관이 없죠. 해씨와 엮으려면 모기 코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씨도 토종인 거죠. 신라 고려 조선은 모두 외래계 왕조입니다. 신라는 석씨, 내물계, 무열계, 다시 내물계. 일대 기리망부터 해가지고요. 석씨, 내물계, 무열계, 다시 내물계. 그래서 그 어디서 썰을 풀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번 시간 제목은 항회, 순회, 항중, 순중, 중거 할 때 중이죠. 그리고 항월, 순월, 월남이요. 그래서 사국 중 성씨 본관 분파 시스템이 현존하는 한국이 동양 최고 한자 문화권 국가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월남, 한국 네 나라 중에 한국이 현재 한자 문화를 가장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성과 이름 사이에 중간 글자가 있고요. 한자를 잊어먹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족보를 없앴고요. 일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에서 그 한국에 꿀리죠. 21세기가 되자 절강 시씨와 절강 서씨는 직접 중국 저장성에 가서 자신들의 혈족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고위 관리인 시씨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그 성주 대명당과 풍천제에는 후손들 외에는 별로 이렇게 다르리 찾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대명당과 풍천제를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이 7년 전쟁 당시 지원병으로 참전했던 명나라 병사는 연 20만 1,500명, 1,500여 명, 20만 1,500여 명. 그 중에 상당수가 뿌리를 내려서 한국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예. 절강 시씨를 비롯한 소주가씨, 광천훈씨, 상곡마씨, 절강편씨, 절강팽씨, 그리고 해주석씨 등이 대표적인 기아 성씨입니다. 한국사에는 두 종류의 외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 두 종류의 쭌과 예, 두 종류의 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 거기에 모아지는데, 예, 외를 보면 예, 나머지도 이제 알 수 있겠죠. 외를 보겠습니다. 외란사니까. 예, 두 종류의 외로 흔히 항해와 순회를 듭니다. 외란 당시에 일본 사람이면서 그 전쟁에 참전했지만 조선의 예약과 문물을 사모해 침략 전쟁을 거절하고 조선의 품 안에 안긴 이들을 항해라고 합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우럭김씨 시조, 김충선이 있고요. 예전에 그 한일 우건 들렀었죠. 매년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그러니까 그곳 우럭리를 찾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예, 항해인물 대표자는 이제 사야가 김충선이고요. 그 사여모 김성희는 그 한박김씨 경우에 아직 그 예, 대종의 쪽에서도 후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하죠. 예, 한박김씨 경우에는 그 족보가 현존하지 않아서 자손수는 모른다고 합니다. 세부실전이란 말도 있던데, 여진족이나 일본 성씨는 신뢰가 안 가죠. 예,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들은 개성, 예, 성을 만들고요,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성씨 본관 문파 시스템은 그 한자 문화권, 예, 한자 문화권 거죠. 중국이 본 뒤 이 보학의 장자 국가였었는데, 공산화되면서 자유시민들은 남아에서 상하이, 홍콩, 대만, 예, 싱가포르 등지로 빠져나가면서 본토에 있는 조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북진해야겠고요. 예, 중국 유태인은 세파라딤입니다. 예, 한국보다 구분이 더 쉽고요. 처음부터 별도로 중국인과 분리되어서 각자의 삶을 살아온 경우입니다. 예, 세파라딤은 엄마도 유태인인 경우죠. 구분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나라 때 들어왔고, 한때 목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아니고 문화 전파자라는 거. 그리고 한국은 위진남북조 때 한반도로 왔고, 예, 부계로만 봐야 돼요. 예, 아슈케나지, 초창기 아슈케나지예요. 예, 9세기 그 하자르 개종설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이전에 들어왔으니까, 예, 위진남북조 때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예, 당송 때에 정착한, 여기는 이제 북의 목에 모두 봐야 된다. 예, 세파라딤이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의 성씨 본관 분파 체계는 비교적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비교적 믿을 수 있다. 일본 성씨가 신뢰가 안 가는 거는, 예, 너무 일찍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 중국 본관 군망 시스템이
위진 남북조 때부터 그 문벌 숭상풍조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송나라 이후에 사라집니다. 예, 명에서 최종 끝나고요. 한국은 다행히도 신라 말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너와 나의 구분이 고려 태조 때 토성 분정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요. 이후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옵니다. 이 위진남북조 혼란기 때와 신라 말기 때 사실상 시작된 동관성시 시스템, 이것이 그 당 태종과 고려 태조 때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게 중국은 명나라 멸망과 함께 최종적으로 끝이 난 반면 한국은 조선 말기 때도 끊어지지 않고, 예, 조선 말기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선이 불과 실제로는 1966년에 끝이 났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적 조선시대라고 하죠. 위화도 회군부터 순정휴왕후 윤씨 사망 때까지가 이제 장기 조선이다. 예. 오늘날 그 북중국보다 남중국이 잘 사는데, 강남지방개발기원이 동진 때부터라는 거. 예. 그래서 항해라는 뜻은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고요. 순외는 항외와 반대의 뜻입니다. 조선 사람이면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협력하며 침략 행위를 도운 매국노를 일컫습니다. 류성룡은 김순양 등 40여 명의 간첩들을 잡아 죽이죠. 일망타진합니다. 이들 순애들을 일망타진하지 못했다면 그 성주이씨 이호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외근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호송은 성주이씨죠. 한 갈래가 홍무연간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 명나라 홍무연간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성주시의 한 갈래가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 갈래 후손이 바로 이호송이라는 겁니다. 15대선 이영이 아들 사형제를 데리고 피신했다는 건데요. 이영의 망명 이후 5대손이 이호송의 아버지 이성량입니다. 윤경 원년에 난을 평정하여 요동부 총병으로 자리에 오르죠. 그 후 몽골과 여진족을 쳐서 승진을 거듭한 끝에 1574년 만력인년에 요동 최고 군사지휘자인 요동 총병지휘를 차지합니다. 이씨 가문이 거머쥔 병권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함하는 상소가 황제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 한 지역을 호령할 수 있는 실력자가 틀림없었고요. 이들 이씨 가문 권세가 당시에 어떠했는가는 요령성, 철령시, 소둔촌, 이성량의 묘소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성량을 기린 대리석은 1994년 한국의 이씨 종친회가 세운 것이고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오늘날 같이 이제 높지 않았다면 과연 비석을 세우도록 허락했을 것인가? 거기 사는 이씨들도 한국이 보잘것없는 나라였다면 조상에 대해 별 집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여 가구 10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70~80%가 이씨라는 이 소둔촌 사람들은 거기가 성주 이씨를 자청합니다. 비록 한족으로 살아가지만 한국의 발전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잊지 않고요. 그동안 한족으로 행세하다가 가끔 이성량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성주가 본이라고 떠들면 핀전을 받다가
그러다가 서울 올림픽이 끝난 뒤에 술자리 앉기만 하면 한국과 성주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창피스럽던 것이 자랑스러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친회가 꾸며졌다는데, 이 소둔촌의 이씨들이 조상에 관심을 둔 건 근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청나라 누르하치가 이성량의 무덤을 파엎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통일 뒤에 중국의 이씨들을 청나라가 등용하죠. 그 결과 강희 말년 청왕조에서 7품 이상 벼슬을 한 성주 이씨가 자그마치 1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그 요령성 성주 이씨들, 현재도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1991년에는 종친회를 조직하고 한국의 성주 이씨 대종회와 정상적인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령성에는 이성량의 흔적이 그런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화혁명이라는 난세를 견뎌냈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북명 때, 남명 말고요, 그냥 그 남북 명일 때, 이 명나라 때, 명제국 때 중국 동북방에는 분명 이성량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적이 만력 8년에 세운 공적비입니다. 통계청 인구가 있죠, 한국에. 근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박씨는 못 믿고 이씨가 믿을만하다, 셋 중에. 그래서 그 전주 경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이제 성주인데, 성주시는 현재까지는 그 고려 말 충렬왕 때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돈 이숭인, 이곳이죠, 이곳. 돈 이숭인, 도운 이숭인, 권신 이님, 그 정도전 사극 보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정도전 사극을 보면 그 이님 나오죠, 권신 이님.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그리고 희한하게 호남에도 집성촌이 있다는데 여기서 그 이정현이 나왔습니다. 성주시니까 이 경상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호남에도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정현이 나왔어요. 전라도 곡성 출신이고. 근데 이 사람 때 그 박근혜하고 함께 훅 갔다는 거. 이거 재밌는 게 그 조상을 보니까 옛 완전 그 조상에서 200년, 2000년, 2만년, 2억년, 2조년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여기도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곳 그 성주시 돈 이숭인 유적지에서 그 오늘날 그 성시본관 시스템의 실태를 형태,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코스에서 다음 장소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